이야기로 가볼게요. 민주당이 정조준하고 있는 한동훈.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 그 청와대, 그러니까 청와대가 아니지 또 입에 올라가지고 대통령실 용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는 용무실. 용산 용무실? 뭐라고 불러야 돼요? 요건 이제 보통 이제 부르니까 저희들이 양재택이라고 부르더만요. 볕이 드는 집 해가지고. 아니면 양재택을 모르시는 분들은 못 쓸 수가 없으시겠지만 그 양재택에 들어갈 그 비서실 중에 민정수석실을 배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역할을 법무부하고 경찰만 하게 돼요. 한동훈의 법무부 만약에 임명된다면, 그리고 이상민의 행안부가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 경찰이 하는 그것보다 민정수석실의 역할을 법무부가 하게 되면 사실은 한동훈한테 주어진 힘은 어마어마하게 막강한 거예요. 그렇죠. 예. 핵심적인 그런, 그러니까 합법적을 가장한 막 뒷조사라든지 개인정보 다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수가 아닌가 생각도 들고, 전 하나 또 오늘 우려된 소식을 봤던 게 그 국가 사이버 안보위라 그래서 대통령 네, 직속으로 10만. 사이버 전사 10만 명을 양성한다. 이것도 또 여론전의 한 축으로 가지 않을까. 실제 이건 뭐 음모론을 펼치자는 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고, 민간 댓글 부대 3,500명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파악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명박 정부 시즌 2란 얘기가 또 나오던 상황에 그런 보도까지 나오니까 민주 시민들 입장에선 더더욱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봅니다. 이 부분은 운영위에서 예산 짤 때 그때 들여다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수단으로 감시하라는 게 국회거든요. 네. 예. 저번에 그 인사검증 관련해 갖고 조국 장관이 직접 저한테 해주신 얘기예요.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이게 세평 관리할 때, 인사검증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세평이거든요. 관리할 때 그 전 정부들은 뭘 했냐. 국정원이 세평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을 못하게 되니까 윤석열이나 최재형 임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담당자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다. 그러나 이런 한계가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권력이라는 게 작동될 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6급이에요. 그런데 권력자하고 가까워요. 그럼 그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장관 차관급보다 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각을 총괄하는 건 국무총리잖아요. 근데 특정 내각 장관이 대통령과 특수관계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일 때는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거는 법적 독재가 가능해질 수 아까 있거든요. 말한 인사검증의 그 권한을 네. 법무부 장관이 들어지게 되면 개인정보를 쥐고 있는 상태가 되는 네. 거예요. 네. 민주당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런 방식으로 말하면. 네, 물론 뭐 특정 목적 이외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목적으로 예를 들면 정보를 캔다거나 이거 다 불법이죠. 그러나 걱정이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측근이 법무부 장관인데 민정수석실을 없앤다는 의미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검찰 독재 국가, 대통령이 검찰과 직접 대화하면서 중간에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메신저 역할을 하는 그런 우려가 매우 큰 겁니다. 매우. 그러니까 윤석열은요,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에 엄청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조국 장관이 그래서 법무부 장관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거고. 받아볼까요? 예, 한번 받아보세요. 예. 여보세요, 후보님. 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새날 출연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의 아니게 그 우리 진행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아유, 그러시구나. 아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잘 되셔서 축하드리려고 했고 힘내십시오. 네, 그냥 새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새날 애청자들에게 인사나 한마디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김동연 후보입니다. 경기도.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김동연입니다. 우리 최민희 전 의원님 시장 오래된 거 축하드려 전화드렸는데 뜻하지 않게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경기도를 위해서 또 우리 남양주시를 위해서
저도 또 우리 최민희 시장 후보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후보님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방금 보니까 녹음된 것 같은. 아, 녹음인 줄 알았어. 대선 때 많이 왔잖아. 그러니까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민정수석실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이유가 네. 민정수석 그러니까 수석실의 비서관들이 윤석열 공격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악감정이 쌓인 거죠. 네. 그래서 얘네들 내가 대통령 되기만 하면 없애버릴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만 합니까? 친인척 관리 다 하고 하는 과정인데 그걸 없애놓고 이걸 뭔가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핑계로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한동훈한테 어마어마하게 막강한 권력을 네. 법무부 장관 겸 민정수석이 탄생하는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을 통과시키기 진짜 어려워요.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을 임명 안 하기 또 어려워요. 완전히 대치하는 국면이 한덕수나 김인철이나 정호영은 페이크야. 지금 한동훈을 임명하냐면 못하냐 여기에 네. 걸려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친윤 스피커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JTBC 토론할 때 뭐 유시민 작가님한테 뭐 법무부가 영어 독일어로 뭔지 아냐 그러면서 엄청 비아냥대고 그때 법무부 장관이니까 내가 이러는 거다 막 이러면서 엄청 조롱하고 비난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정의 타령 그렇게 했는데 정작 한동훈한테 뭐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딴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뭐 정의당한테도 뭐 심적으로 탈당했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이런 인간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쓰주는 언론도 전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뭐 이런 예. 인간이 다 있습니까? 근데 보니까 한동훈 인사청문회가 4일날 있을 예정이었는데 연기됐어요. 무기한인데 언제 할지 아직 정해지도 않았어. 문제는 그거 있잖아요. 고발 사주나 채널A 증인 관련한 증인을 채택하려고 했는데 채택이 불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핸드폰을 열지 않음으로써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범죄 혐의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국민들 심리 속에는. 네. 그러면 청문회를 통해서 그걸 검증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고발 사주나 채널A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결국에는 4일날 한동훈 청문회를 못 열고 뒤로 연기시키는 이유가 한꺼번에 열리잖아 청문회가.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큼 청문회를 열고 좀 한가칠 때 한동훈 검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집중하자. 어쨌건 민주당은 지금 한동훈한테 사실상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정호영 내정자는 사퇴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았나요? 그냥 고하나 봐요. 누구요? 정호영. 아, 내정자. 정호영은 제가 봤을 땐 그래 본인이 그렇게 고하는 이유가 그 페이크라 그랬어요. 아. 김인철이 먼저 사퇴를 하고 정호영을 한번 지켜보고 싶은. 왜냐하면 윤석열이 한 말이 있거든요. 뭐 나온 게 있습니까? 한 말이 있거든요. 여기 정호영이 사퇴가 되면 윤석열은 자기 리더십에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인철에 대해서는 사퇴하라고 아마 윤석열 측에서 아마 압박을 했을 것 같고 김인철 사퇴했으니까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나머지는 장관들은 임명하겠어요 라는 의지로 저는 봤거든요. 국민적 감정은 정호영이 가장 먼저인데 지금 정호영 청문회에서도 그 이야기 제일 많이 나왔죠. 김인철 사퇴를 했는데 후보자께서 사퇴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물어보는데 계획이 있으면 나왔겠어? 그러네요. 그 질문을 민주당 국회의원이 하는데 다 빵 터졌네. 빵 터지라고. 네. 자, 어쨌건 한동훈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연기됐다는 거고 아주 간단하게요. 관련해서 김건희 관련한 허위 경력 의혹 그리고 7시간 녹취록 관련 네. 그 7시간 녹취록 관련은 김건희가 고발한 사건이고요. 허위 경력 관련해서는 시민단체가 김건희를 고발한 사건이에요. 둘 다 경찰이 서면 조사를 통보하더라. 난 이게 되게 화가 나는 게 김건희는 당선자가 아니잖아요. 네. 김건희는 사인이에요. 근데 지금 무슨 뭐 절회를 갔네, 무슨 행사를 갔네, 네. 무슨 동물 관련한 뭘 했네, 네. 이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피의자라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검찰에서 김건희를 무혐의로 털어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쉽게 잘 안 됐지 지금 상황에. 근데 경찰은 다른 사건에 대해서 알아서 기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녹취록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녹취록에 그 내용이 있었죠. 경찰이 알아서 입건해요 같은.
경찰이 알아서 해요. 그런데 한동훈이 같은 자가 임명이 돼가지고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역할을 같이 하게 되면서 검찰의 이제 의견 뭐 자기가 수사지휘권 행사 안 한다 그러지만 수사지휘권 행사할 필요가 없죠. 현재로서는 다 알아서 할 건데 뭐 윤석열처럼 반기될 만한 검사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되는 상황이 오면은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공작들이 전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뭐 김건희 꼴 보기 싫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 심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지만 이 김건희 씨가 지금 어떤 짓들 저지르고 있고 경찰 검찰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더 나아가서 뭐 공정을 앞세운 이준석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실드를 쳐놓고 있고 또 다른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어떻게 그 수호를 하고 있는지를 기록하는 차원에서 전 이걸 얘기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기 싫은 마음과는 별개로 나중에 이걸 다 돌려준다. 그것도 팩트로 그런 차원으로 좀 널리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너무나 필요한 내용들이 박제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가 당장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해봤자 니네들끼리 정신 승리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신데 절대 이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지금 큰 원기옥 모으듯이 그런 에너지가 모이고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황희도 많이 발전했네 진짜. 아니, 판을 읽을 줄 알아 이제. 예. 그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그 말을 우리 이미 경험했습니다. 네.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내용은 200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게 결국은 네. 쭉 이어져서 결국 진실이 밝혀지는 거고 다만 그런 건 있죠. 그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발벗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개판이에요. 네. 진짜 개판이에요. 근데 그 강아지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걔가 무슨 죄라고. 예를 들면 집무실을 뭐 잘 모르게 2개를 만든다 같은. 그게 뭐예요, 근데? 그 집무실을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관저로 쓸 외교부 장관 공간도 남산에서 망원경으로 보면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네. 이 저격수가 가능할 정도의 완전히 보안이 취약한 상태거든요. 네. 만약에 집무실도 용산 국방부가 보이는데 어디서 근무하는지를 모르게 해야 되니까 2개를 만들어 놓고 페이크를 쓰겠다는 거죠. 개판인 거지 지금. 아 걔들한테 미안하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거는 그 망원경을 없애지 않을까 그 시설 그런 걱정이 됩니다. 거기를 폐쇄하게 되지 않을까. 논리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 원수의 안위는 국가의 안위와 같기 때문에 그 남산의 전망대가 폐쇄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저는 진짜 했습니다. 근데 좀 그렇게 할 수 예, 있을 왜냐하면 것 같아요. 논리상 예. 예. 뭔가 명분 만들어서 국가 아니 명분은 이미 있습니다. 뭔가 약간 저쪽 보면은 갑자기 정호영 그 봉사활동 했던 데 공사를 시킨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은 그냥 말씀하신 논리대로 그냥 대통령 안위를 위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어찌 됐건 간에 시작부터 단추를 한 5개 잘못 끼워버린 거예요. 아니 용산으로 가는 거 반대할 사람은 없는데 시점은 지금은 아니다. 네.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국방부가 어디로 가는지 아직도 결정 못했다는 거예요. 외교부 공간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름하여 최민희 의원께서 처음으로 폭로했던 국정농단입니다. 이게. 이상하죠. 대통령의 안위는 국가의 안위인데 대통령의 관저와 대통령 집무실을 그게 국가적 차원의 어떤 법적 절차 없이 그냥 당선자가 다 결정하는 이 상황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관련된 법을 민주당 운영위에 계시는 분들은 좀 보시고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청와대 예를 들면 대통령 관저나 집무실을 이전하려고 할 때 그 절차에 대한 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해요. 자, 그거 지금 내가 하나 올려준 거 하나만 보여주세요. 그냥 보여주고 이 이야기는 끝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하신 남산에서 망원경으로 윤석열 관저를 볼 수 있는 장면 이야기 나옵니다. 자, 보도된 거 봤어요, 예. 저도. 남산타워 전망대 디지털 망원경을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후 관저 예정지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간을 2일 살펴봤다. 이게 어마이뉴스의 그 보도인 것 같은데 사람들 움직임까지 자세하게 보인다.
만약 윤 당선인의 취임 후 부인 김건희 여사 반려견 토리와 함께 산책을 한다면 남산타워에 설치된 고성능 카메라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디지털 망원경은 사용료 2,000원만 내면 누구든 사용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남산을 못 올라가게 하겠죠. 이게 제가 아까 망원경 없애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를 폐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청와대 뒷산이 왜 개방이 막 오랫동안 안 됐던 이유가 바로 이거랑 똑같은 연관성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산을 이제 못 올라가게 하고 나중에 윤석열이 끝나면 그때서 개방하려나? 국정농단이라니까요. 송영길 대표가 그랬어요. 송영길 후보가 음. 다음 대통령이 청와대 다시 복귀한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청와대에 가서 직무하는 것을 꿈꿔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 벌써 국정농단이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 논란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김건희 뭐 강아지 안고 외교부 장관 공관 가서 네. 잠깐만 둘러볼 테니 나가 계셔라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네. 하니까 이제 그쪽에서 허위사실이라고 이야기했죠. 진실은 몰라요. 네. 부인님 나가 있으라고 한 그 내용. 근데 거긴 틈만 나면 법적 대응한다고 하는데 웃긴 게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지금 본인들을 불신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맨날 뭐 언론 탓하지 마라 혹은 뭐 가짜 뉴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선 그 어떤 패턴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들을 안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기네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여기까지.